안녕하십니까. 지팡이튜브 정희섭입니다. 이제 2023년이 밝았습니다.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고요. 무엇보다 돈 많이 버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제 2023년 노무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으신데요. 그래서 노무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들이 하시는 일은 어르신들 케어를 하시는 일이고, 저는 또 이제 대표님들을 케어하고 답을 드리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많은 일들 중에 뭐 노무, 세무, 회계 다 조금씩은 이제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 꼽아봐 라고 하면 저는 서슴없이 이 노무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 정말 노무 하기 싫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왜 그럴까요? 예. 답이 없어서 그래요. 예. 제가 대표님들한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정말 이건 답이 없더라고요. 저희 자문단 회의를 할 때 노무사한테도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도대체 답을 좀 찾아와 그러는데 답이 없는 걸 어떡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이 노무 자체가 문제라서 그래요. 장교한 기간의 노무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무가 조금은 어때요? 문제투성이더라고요.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이 장교한 기간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노무가, 즉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돼버렸죠. 오히려 그거보다 몇 배 더 할 거예요. 인건비 지출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하기가 더 난해해지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방법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은 좀 내려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찝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처음에 제가 문제를 찝은 것이 이 휴게실에 대한 문제예요. 이거 다들 아시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은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은 휴게실을 둬야 하죠. 휴게실을 만들 것. 그리고 23년 8월 18일부터는 이제 과태료도 부과를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8월 8개월 남았죠. 이때부터는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 이 모든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 이제 편의점, 떡볶이점 다 이게 포함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7개 직종 중에 이 장교한 기간이 들어간다는 데가 문제예요. 장교한 기간은 어때요? 이 사업장에 들어갑니다. 뭐 하는 사업장? 휴게실을 만드는 사업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휴게실에 대한 규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 2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알아? 6제곱미터, 6제곱평방미터니까 한 2평 남짓 되죠? 높이는 2.1m 이상 고가, 그 다음에 냉난방을 구비하고 기초설비를 갖출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죠? 이게 휴게실이 왜 이렇게 조그만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형식 이상은 하라는 거니까 이거보다 높게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양원은 할 수가 있어요. 한석이 정원이 아마 줄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걸 만들게 된다면. 근데 할 수는 있다는 거. 주간보호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어디가 문제냐? 방문요양이 문제인 거예요. 방문요양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 예전에 지정제 아닐 때 인허가 시절에 인가를 내줄 때 아파트 건너방, 안방은 살림방으로 하고 건너방에서도 막 내주고 그랬잖아요. 재가센터는. 지금도 가보면 있는데, 빌라나 이런 데 많이 좀 아직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사업장이 방문요양은 조그만해요, 전부 다. 2평 남짓한 데도 있을 거야, 아마. 근데 거기다 어때요? 휴게실을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들이 이거 이용해요. 1년 365일가에 한 번 쓸까 말까? 거의 안 쓰실걸요. 요양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기를 원하시지, 갔다가 오셔가지고 휴게실 이용하시고 가시겠어요? 그럼 한번 회의할 때라든가, 사무실에 볼 일 있어 오실 때, 잠깐 볼일만 보고 가시지, 휴게실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규정이니까 휴게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야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노동부에 저희 이제 자문단회의 때도 노무사한테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한번 알아봐라 해가지고 질의를 올려보면 답변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예외는 없다. 다 만들어야 된다, 무조건. 이게 불안해지는 거야.
요양원 주간보호는 만들 수가 있대지만 방문 요양은 만들 수가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과태료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월 18일부터는 나와서 휴게실이 없으면 과태료를 어때요? 1,5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마, 아니, 설마, 예, 근로감독관도 사람인데 나와서 이 짓을 하겠냐 싶긴 해요. 조그만데 이제 뭐 이렇게 대평되는데, 재가센터 와가지고 휴게실 없죠? 예, 과태료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답을 드리지? 예.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법정 휴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선 차마 얘기를 못 해요. 예, 하도 민감한 문제라서.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답이 어때? 애매모호해요. 급여 계산 자체가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이 노무가 문제다 하잖아요. 답변이나 질의를 올려서 답변을 받으면 속 시원한 답변들이 안 나와요. 그게 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큰 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꼽아보면 이 휴업수당에 대한 문제도 더 커요. 예, 이게 휴업수당이 뭐냐? 이 휴업이라는 개념이 이 근로기준법 46조에 의하면 그 사용자의 귀책 사유냐 아니면 어때요? 근로자의 자발적 이사냐 이런 거로 이제 나누거든요. 이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쉬는 거는 휴업수당을 안 줘도 되는데 그 사업주가 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쉬게 했다. 이런 건 좀 이제 휴업수당을 줘라 이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그 장기환경은 그럼 여기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니까 미스매치하는 경우 있잖아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면 당연히 어때요? 이제 다른 어르신을 이제 하려고 애를 쓰지만 매치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쉽나요? 예, 그럴 때는 어때요? 휴업수당 문제가 불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번도 불거진 적이 없어요. 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이라는 게. 예, 선생님들도 양심이 있을 거 아니야. 예, 일도 안 하고 일부러 돈 받으려는 선생님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대구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소송 중이잖아요. 1년 전 일이거든요.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이 되면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여기는 월급제로 이제 모집을 하셨어요. 했는데 어르신들을 소개를 못 시켜드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쉬시게 되는 거고, 집에서 쉬시게 되다 보니까 어때요? 사회서비스원은 어때요? 이 국가가 한 거잖아. 그런데도 어때요? 월급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선생님들이 당연히 소송을 걸죠. 8분이 모이셔가지고 소송을 거셨거든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10중 8구는 대구 사회서비스원이 지지 않나 싶어요. 근데 신경도 안 쓰죠. 이거는 개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크게 뭐 국가니까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계속 기사에 나요. 우리 같은 어때요? 민간은 어쩌라는 거예요. 민간 장기환경들은 도대체 어쩌라고 이렇게 티미하게 어떤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여기도 국가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이건 아니다. 즉 어르신이 돌아가시는 걸 어떡하느냐.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걸 어떡하느냐. 이럴 때는 어때요? 예외 조항을 두는 거죠. 이렇게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휴업수당을 안 쳐도 된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든가. 아니면 어때요? 아예 이런데도 수가를 내려주면 되잖아. 수가를 내려주면. 수가 내려주면 뭐 돈 주는 거 뭐 어려워요. 똑같이. 근데 자기들은 돈 안 내려주고 법도 개정을 안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요. 이걸 계속 떠들어요. 계속. 유튜브들도 보면 떠들고 뭐 노무사들도 어때요? 일부 비양심적인 노무사들이 나와서 꼭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알려진다는 거죠. 이 대구 사회서비스원 문제도 벌써 몇 번째 기사가 났어요. 1년 전부터. 며칠 전에도 한번 또 났더라고요, 이거. 한 20일 됐나? 이 대구 사회서비스원 소송 중 하고 어때요? 또 신문기사에 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어때요?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물론 대다수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양심적이고 물론 어때요? 근로감독관들 이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봐준다고는 하지만 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문제가 얽히게 되면. 그리고 또 운영하는 기관 그 대표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거든. 이렇게 법들이 아까 휴게실 문제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봐줘서 좋은 게 아니라 당장은 휴게실 안 만들어도 돼.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규정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이 점들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환기관 운영의 목적은요.
누가 뭐래도 어때요? 돈이에요. 저도 돈 때문에 나와서 이 짓 하는 거잖아요. 예. 아, 뭐 저 새벽부터 나와서 이거 하기 좋아서 하겠어요? 아니잖아. 돈이잖아. 예. 모든 기업은요, 100% 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어때요? 이 장기화 기간은 그 목적이 어르신의 케어에 있어요. 어르신을 케어를 하고 돈을 받는 거고, 저는 대표님들을 케어하고 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세탁소는 옷을 다려서, 옷을 세탁해서 어때 돈을 버는 거고, 식당은 음식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어때요? 본연의 목적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세탁소는 옷을 잘 다려서 돈을 버는 게 그게 옳은 거고, 식당은 음식을 맛있게 해야만 어때요? 그것이 소문나서 돈을 버는 거예요. 대표님들은 어때요? 예. 이 어르신 케어를 잘 하셔서 어때요?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들을 잘 케어를 해야 돈을 버는 거죠. 예.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노무사나 회계사가 되는 것도 아닌데 노무도 알아야 되고 회계도 알아야 되고 이런 너무 힘든 거야 이런 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어때요? 아니면 어때요? 빨리 돈 벌어서 여기는 어때요? 문제가 많으니까 돈 벌어서 다른 일을 해. 이렇게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예, 이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빨리 이게 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 제도가 빨리 좀 정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장기화 기간이 마음 놓고 이런 노무 뭐 회계 이런 문제 다 없이 어때요? 마음 편히 오로지 어때요? 어르신 케어에 저도 어르신 케어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노무 얘기, 회계 얘기 하지 말고 어르신 케어를 좀 어때요? 했으면 좋겠다. 예. 이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를 좀 나와서 매번 좀 했으면 좋겠다. 예, 그게 제 바람이에요. 이제 2023년에는 제 바람이 조금이라도 좀 이루어져서 대표님들이 노무 회계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어르신 케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